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알려주는 남자,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제가 그 4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올렸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 청취자분이 좀 질의가 왔습니다. 그 질의의 취지는 뭐였냐면은, 요거였어요. 이거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얘를 2년 거주했는데, 얘도 1주택인데 왜 이거 이쪽에 양도세를 과세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고, 이 이유는 일단 이것도 양도소득세 여러 가지 할 때 이제 판단 기준 개념을 좀 잡고자 하는 거니까요.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이거였어요. 제가 아까 그 영상을 보고 이게 10분 40초 정도에 있었네요. 보니까 A주택 아까 비과세 받고, 어딨나, 그쵸? A주택 비과세 받고, 2주택 2년 거주까지 했는데, 이제 거주까지 했는데 왜 B주택 임대 당시 양도세가 왜 발생할까요? 이 질문이었거든요. 일단 요 내용은 뭐 이거 영상 안 보신 분은 요거 4년 단기 영상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일단 그 들어가기 앞서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좀 그 주택임대사업 뭐 배경이랄까? 아주 그냥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저도 이제 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할 말씀은 많은데,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이렇게 뭐 강화 조정 대상 지역이든 이렇게 강화되기 전에요. 이렇게 주택이 막 그 일단 뭐 좀 많이 올랐죠. 막 오르는 것도 있었고 좀 과열이 됐고, 그리고 주택 전세나 이런 거 할 때 그 임차인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임대 전세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해도 뭐 1억, 2억, 좀 이제 과열지구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니까 막 다른 데로도 옮겨 다녀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역효과죠. 그렇게 막 또 전세값도 치솟으니까 주택값도 뭐 오르게 되고, 뭐 하여튼 이런 게 좀 일단 단편적인 예지만은 그랬는데, 자, 이제 과세당 나라에서 나선 거죠. 자, 서민들은 어렵잖아. 자, 5%이네. 야, 너무하다. 이거 좀 적당히 올리고, 이제는 좀 법만큼 이제 좀 있으니까 그 소득만큼 좀 세금 좀 내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대신 이제 공짜는 아니야. 양도세 혜택 줄게. 자, 한번 볼래? 만약에 그 너 2주택 조건이나 3주택 조건으로 매매할 때,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이 아닙니다. 그런 거 비과세가 아니고, 만약에 그 매매할 때 그 주택을 5억에 취득하고 만약에 7억 5천에 한 6년 정도 보유했는데 매도한다고 가정하자. 자, 양도 차익은 2억 5천 정도 나네. 그럼 한번 세금 계산해 보면은,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양도세랑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한 6,5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하고,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중과 대상이지. 여기는 2주택일 경우는 한 1억 정도 부담해야 돼. 적지 않은 돈이지. 일반 지역에 비해서 한 3,800만 원이 좀 증가되네. 그리고 3주택 같은 게 한번 보면은 거의 1억 3천을 내야 되거든. 결론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주택 조건은 6,400만 원이 증가되는 경우가 되고, 양도세 만만치 않잖아. 자, 그 대신 이제 그 대신 이거 안 내게 해줄게. 이거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안 받을게.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의무 조건 좀 지키면 돼. 그런데 단서는 하나, 너무 비싼 집은 나도 해주긴 좀 그렇다. 너무 비싼 집은 안 되고, 혜택 주기가 좀 어렵다는 거지, 많이. 그뿐인 줄 알아? 조건만 맞으면은, 야, 취득세 감면 혜택 있지? 조건이 되면 재산세 감면도 받을 수 있지? 임대소득세도 감면해주고, 종합부동산에서 합산 배제해주고, 혜택 많잖아. 거기다가 좀 길게 하면은 좀 더 해줄게. 적당히 이제 서민들 좀 이제 주택시장 좀 안정화 좀 시키고, 그런 취지에서 좀 했다고 좀 그런 내용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그, 그 생각하는 바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은 제 의견도 좀 말씀드리고, 같이 전에 뭐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뭐 그런 채널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금액 오른 거. 제가 이제 요거는 과연 이제 얼마 정도 오르는지 이제 그런 거 제가 이제 룰하고 이제 그런 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가주택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공동명의니 이런 것까지 한번 하나하나씩 좀 계속 다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조건은 그겁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2주택 조건 이상 매도 시에 제가 아까 했죠.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 2주택 조건 매도 시 한 6년 정도 보유한 분이 한 5억에 취득해서 한 7억 5천에 매도를 해요. 양도 차익은 2억 5천 정도 있어요. 있지만 여기 일단 제가 필요경비 조금 감안했고요. 한 1,000만 원 정도, 1,100. 그럴 경우에 일단 일반 지역은 실제 양도 차익 이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는 1억 정도. 예. 3주택 경우는 진짜 이렇게 이제 부담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요랬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일단 개정 전이고, 그리고 지금 개정 후도 이제 제가 개정 후 것도 다루겠지만 기존 분들은 혜택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혜택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존 분들은 제가 그래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분, 없는 분 제가 그걸 명확히 구분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요렇게 주택임대사업 등록하면 요렇게 이제 뭐 이렇게 비과세 이렇게 해주죠. 자, 한번 조건을 봅시다. 지금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일정 그 요건 다 갖추는 겁니다. 뭐 8억 그런 조건들이 있죠. 임대기간 5년 이상 뭐 해야 되고 의무기간 뭐 8년 뭐 했을 때도 그렇고. 자, 그런데 원래는 이런 분들은 일반 지역이 됐든 어쨌든 양도세는 이렇게 내야 돼요. 2주택 조건으로 이제 매도가 되면은 내야 됩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그렇게 계속 그랬던 거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준 대신에 비과세를 해줬다는 거죠. 자, 비과세를 일단 해줬잖아요. 일단 혜택을 줬잖아요. 작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나온 이유는 요 부분도 기존에 이제 요 양도세, 이제 겹치는 구간은 어쨌든 좀 과정상 2주택이잖아요. 근데 요게 우리 청취자분들 요 의미가 진짜 중요해요. 주택, 양도소득세 이런 거 할 때. 다 요 의미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요. 단서 조항 이런 게 항상 붙거든요. 조건에. 예, 그건 제가 이제 차차 말씀드릴 거고요. 요것 때문에 진짜 잘못 생각을 해서 손해본다기보담도 양도세 부담도 많이 할 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좀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결론은 이제 1주택 기간 된 동안에는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2년까지 거주했으니까 그 정도 기간에 혜택을 줄게. 요 의미입니다. 근데 2년 거주 안 했다. 그러면 다 양도세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개정된 거는 일단 거주하든 안 하든 자, 양도세 다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개정된 것도 나오고 기존 것도 그렇고 제 거 이제 계속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하여튼 나름대로 좀 전략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수를 안 하시게끔 예,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좀 다뤄드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래는 이게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은 그쵸? 원래는 냈어야 돼요. 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임대주택 사업 이렇게 등록하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양도세를 이제 비과세를 해준 거죠. 이미 원래는 내야 되는데 미리 해준 거예요. 미리 해줬기 때문에 지금 그 나머지 이제 그 등록주택도 다는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낼 거 해준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취지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 나오겠지만 또 여기 또 등록주택도 계속 쭉쭉 나오죠. 있는 분들은 예, 그런데 다 이제 이런 조건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했다고 해서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준 것도 큰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8년 정도 유도하고 장기 보유 같은 거 있잖아요. 8년 이상 하면 50%, 10년 이상 70%. 심지어 그 조건 맞으면 100% 감면 혜택까지 있거든요. 예. 100% 감면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이제 대입해서 그 양도 차익으로 계산해 볼 때 크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좀 금액이 좀 오르더라도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등록하신 분들 일단
일단 영상 보시면 좀 많이 좀 제가 도움되는 내용으로 그냥 단순히 그냥 보도자료 보고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 제대로 매도도 하고 그동안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이 장기간 동안에 이렇게 좀 대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왜냐면은 그 실거주용으로도 준다는 것도 뭐 일시적 이주택이나 다 어떻게 보면 다 그런 부분도 그냥 투자용이라기보다도 좀 이렇게 장기간 보유에 대한 혜택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많아요. 좀 장기 보유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 다뤘지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1주택자가 또 나이도 많으시고 많이 오래 가지고 계신 분은 또 그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더라도 또 공제해 주잖아요.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는 하나하나씩 이제 한번 찾아보자고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제가 이거 4년 단기 했잖아요. 4년 단기 이제 그리고 그 4년 단기 할 때 제가 그 6년 이상 추가 공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건 4년 단기 이제 별도로 좀 다루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 4년 단기는 제가 양도세 내용만 좀 다루려고 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케이스별로 다룰 거예요. 단기 주택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안 하죠. 임대 기간 있죠. 의무 기간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런 거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거 이게 산정하는 방법들 이제 그런 거 할 거고요. 4년 단기 같은 경우는 2018년 4월 2일 이후부터 등록을 하신 분은 등록입니다. 등록 취득이 아닙니다. 등록하신 분은 6년 이상 추가 공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 조문에 이게 좀 하나 쑥 들어간 게 있어요. 장기 임대주택 그 조건에 3월 31일까지. 근데 그게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좀 묶여있는 조문이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가 공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 얘기가 좀 믿기지가 않으면 한번 다른 세무사님들, 제대로 잘 답변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 중에서 또 이런 질문을 또 하셨어요. 간주임대료예요. 1가구 3주택이고 어제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다가구 주택이에요. 근데 이제 40제곱미터 이하 공시지가 5억 이하인데 간주임대료 대상이냐? 이 내용은 일단 올해 바뀌면서 40제곱미터 이하가 안 분하면은 공시지가 2억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명쾌한 답변을 이제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좀 잠깐 답변을 더 드렸어요.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라는 좀 답변을 드렸고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어차피 다가구 주택은 다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간주임대료랑. 그리고 덧붙여서 월 임대료 계산할 때 제가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월 임대료 이제 증액하고 이제 사업 현황 신고할 때 이제 올려놓은 거 있는데 또 그런 때 이거 보세요. 공실일 때 그럼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실인데 내가 받지도 않았는데 임대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계산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간주 임대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일단 올려드린 거는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밖에 올라온 게 없어요. 다 과세 기간 중에 만약에 임차인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2억을 받았다. 새로운 분한테 좀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극단적으로 뭐 5% 일단 따지지 않고 2억 5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보증금이 분명히 달라졌죠. 하나의 과세기간 중에 과세기간 달라졌죠. 분명히 계산방 이게 같은 이자율로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나는 2억에 받은 기간이 있고 2억 5천 받은 기간이 있고 그리고 또 공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실도. 그럴 때 과연 이거를 또 어떻게 계산할지. 지금 사업장 현황 신고하신 거는 일단 그때는 계략적으로 한 거고 5월달에 소득세 신고는 좀 정확히 이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걸 내가 좀 덜 받았다 하면 굳이 제가 더 신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산해서 내가 한 것만큼 내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좀 다뤄볼 거고요. 여기 그쵸. 공실기간 이제 뭐 했을 때
한번 요런 내용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요 질문 주신 요거 간주인들의 요거 관련돼서는 지금 제가 이제 다가구 주택 이쪽 관련해서 요 내용하고 몇 개 더 이제 추가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내용, 예,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내용, 이제 그거랑, 그리고 지난 4년 단기 있죠? 이제 그 8년, 이제 준공공, 지금 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거랑 이제 개정 후 거, 개정 후 거는 제가 별도로 또 말씀드릴 내용이 있고요. 예. 요렇게 해서 제가 다시 이제 영상을 좀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제가 앞에 이제 내용들 이제 모르시는 분은 처음 보시는 분은 여기 이제 구독 눌러 보시면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러네요. 예. 지금까지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